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어제 영상 찍고 오늘도 영상 찍고 있고요. 시간은 지금 현재 10시 10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마 지금 늦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자,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뉴스들도 좀 있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물리신 분들, 아마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횡보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분명하게 익절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익절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와서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 오전 10시 11분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60분봉 보면은 추세라는 걸 좀 봐야겠죠. 추세, 그죠? 지속적으로 일단 그냥 거짓없이 말하면은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제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둘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얘기만 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오는 추세에서 지지선, 이러한 지지선을 지키면서 주가가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띄우면서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였다. 여기서 위로만 튀어줬으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좀 밑으로 꺾여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 지금 자리가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60분봉 말고 좀 5분봉으로 좀 크게 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 화면을 조금 길게 하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지지 나온 데가 어디죠? 여기죠. 이 구간. 이 구간을 앞으로 당겨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지지를 봤던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구나. 확실하게 지지선을 지켜줬다. 그죠? 지지선을 지켜줬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지선이 지켜진 모습에서 주포들은 일단 이 지지선을 지켰고 한 번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재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재료.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 요즘 중요한 게 사실 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잖아요. 이거 이유가 2차 전지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를 못 먹은 개인 투자들의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부터 급등하는 종목은 누가 붙는다? 개인 투자자가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2차 전지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사서 끌어올리는 이러한 시대가 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가 살려는 심리인지 매도하려는 심리인지 체크하면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관심도를 조금 체크해보면 된다. 자, 지금 제가 종토방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제가 종토방에서 뭐 안티 찬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핫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오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침이 지나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보세요. 글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붙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몇 프로죠? 9% 정도 됩니다. 9%. 그죠? 9% 정도 돼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엄청난 고평가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10% 그리고 내지 지금 현재 9% 이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계잡주라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전량 매도 처분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생각해보세요. 10,000원에서 7,000원에서 단기적으로 6만원까지 9배가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안 던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이 상승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급등 시에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올 겁니다. 요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신성 델타테크에 뭐에 자주 움직이죠?
뉴스에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이거는 동의하실 겁니다. 뉴스에 많이 움직이는 것은. 그럼 우리가 뉴스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신성 델타테크 말고도 초전도체 관련된 이 뉴스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요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인이고 그리고 주부 그리고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우리가 계속 네이버에 뉴스를 계속 검색할 수 있나요? 뉴스에다가 계속 초전도체 신성 델타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빠르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주가가 오르거나 갑자기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체크해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뉴스라는 게 존재하죠. 이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뉴스를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받는다면은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좋은 뉴스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와 이거 추매해야겠구나, 이러한 좀 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카톡으로 뉴스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카,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뉴스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T. 자, 이렇게 합시다. 신성 카카오톡은 K로 하고요, 텔레그램은 신성 T. 이렇게 해서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이 뉴스방을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릴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뉴스 받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X라고 해줄 겁니다. X. 그럼 바로 기사를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X랑 동그라미 요거 두 개만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들어오셔서 이 X랑 O 요것만 이제 키워드 알림 설정하면 돼요. 키워드 알림 설정하면은 제가 X를 보냈으면은 단계적으로 키워드 알람이 뜰 거죠. 그럼 안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바로 뉴스 체크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동그라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좋은 뉴스예요. 그럼 본인이 바로 들어오셔서 알림 들으시고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고 바로 매수해서 주가 상승할 때 수익을 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뉴스가 어차피 이거 그 AI 프로그램이라서 네이버에 뜨는 거 있잖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거의 1초에 5차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아마 엄청나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뉴스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번호로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신성 K 또는 신성 T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빠지냐 올라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지선 구간에서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10월에 쏟아집니다. 10월에 자 APL 관련된 이 논문 승인 이게 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또 신성 ST에 그죠 상장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신성 ST의 상장인데, 얘가 무조건적으로 상장되면은 주가가 오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급등했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 좀 신뢰를 가기 위해서 이미 지나왔던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신성 ST 그러니까 자회사 IPO 상장 시에 이러한 구간대에서 몇 퍼센트 정도 오르고 이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대응 전략 자료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좀 더 끄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재료 소멸 관점, 최근에 필 에너지가 굉장히 핫하게 상장했죠. 거기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게 필 옵틱스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필 옵틱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어떻게 됐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좀 빠졌죠. 이런 식으로 재료 소멸 관점에서. 하지만 그 전에 상승 퍼포먼스가 어땠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노리고 이 강력한 상승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일단 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식을 무조건적으로 365일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160만 원 갔다가 지금 얼마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160만 원대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데 사면 어떻게 돼요? 크게 물리니까 이런 데 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매도하고 나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그죠? 그럼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매도를 해야겠죠. 그 가격대는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자, 이쪽에 대응 전략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대응 전략 자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뭐예요? 주가가 이 신성 ST의 IPO 이걸로 주가가 급등하겠지만 보다 꼭 우리가 이 고점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이 매도 타점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말했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에코프로 봤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이 IPO 상장 시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재료 관점에서 뭐가 있냐면요, 여기 KG 모빌리티 아시죠? 쌍용차 얘네 상장될 때 KG ETS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오르고요, 주가가 급락하고요. 마찬가지로 M2N이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신라젠이 거래되게 될 때 2배 정도 오르고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시장에서 많아요. 제가 다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자, KG ETS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죠? 이 재료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2배 정도 오르고 급락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2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배 정도 오르고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시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지금 분명하게 물리신 분들 있을 겁니다. 물리신 분들 지금 뭐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전략, 평단가를 좀 낮춰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반등할 때 수익으로 매도 타점 잡아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그죠? 타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매도 타점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신성 K나 신성 K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뉴스를 받아 보시고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신 분들은 매도가 쉽겠지만 어떻게 돼요? 물려 계신 분들은 매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매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타점을 잡아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추가 매수 전략과 이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4일에 거래 재개가 되고, 거래 재개라기보다는 휴무가 끝나고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아침에 올라갔을 경우 추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아침에 혹시나 살짝 밀리고 시작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과거에 이 IPO가 진행됐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폭,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2배고요. 그죠? 그리고 KG ETS도 2배.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 또 올라간 게 M2N 같은 경우 2배. 거의 다 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밑에서부터 올랐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아니 밑에서 2배면은 2만 원인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횡보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2배 정도를 잡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에서만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이나 카톡방 맨 위 고정 메시지에 추가 매수 전략과 목표가를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요거 무조건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뉴스입니다. 뉴스밖에 없어요. 여기서 뉴스 말고 주가가 빠질 이유, 상승할 이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뭐 APL 여기 논문 등재가 되냐, 아니면은 신성 ST의 청약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라고 하기에는 뭐 APL이나 이쪽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뉴스입니다. 뉴스. 결국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뉴스에만 반응을 해요. 그죠? 뉴스에만 크게 반응을 하고, 이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지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뉴스에만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큰 뉴스가 없었고 이제 10월에 이벤트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개미 한번 털어주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번호로 9201 6329 이쪽으로 꼭 신성 K, 신성 T 연락 주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빠르게 받는 것이 결국에 승리하냐 실패하냐 이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든 종목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황산납 관련해서 이 LK99 성공시 이 황산납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너무 시간이 질질 끌린 상태에서 황산납 관련주가 플러스 50%를 달성했습니다. 저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50%라도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 하락의 이 해지주라고 하죠. 해지주. 자, 지금 우리 시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채권, 이 채무, 자, 이런 관련 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CI 신용정보라든지 아니면 고려 신용정보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신용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안다. 주가 조정 시. 근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신용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지사 같은 종목 있죠. 양지사. 이거 뭐라 그러죠? 품절주라고 합니다. 품절주. 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 품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요 종목이 품절주였습니다. 품절주. 당일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밑에 구간 5,000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65,000원까지 13배가 올랐어요. 13배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뭐예요? 바로 품절주라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요. 유통되는 주식이 몇 프로예요?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돼요. 그죠? 유통된 주식이 20%도 안 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품절주라고 합니다. 품절주. 자, 제가 여러분께 이 히든 종목으로 품절주 관련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품절주 리스트 3개,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율이 85%, 두 번째 종목은 87%, 세 번째 종목은 90%예요. 자, 제일 우리가 최근에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코데즈 컴바인이나 이런 애들도요. 원래 대장이 이런 애들이에요. 코데즈 컴바인 이런 애들도 원래 대장이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700억인데 유통 주식이 150만 주. 그러니까 이것도 유통 주식이 50%도 안 돼요. 근데 얘네가 사실 옛날에는 유통되는 주식이 2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뭐예요? 이런 대장주에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된다. 그럼 뭐가 우리가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원래 대주 지분율이 60%였는데 지속적으로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지분율을 늘리거나 대주주가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늘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로. 그러니까 코로나까지는 이런 애들이 대장이 맞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초반에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대주주도 지분을 더 취득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분율이 60%에서 80%, 90%까지 올라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추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대장주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이 대장주 세 종목 가능성 있는 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드릴 거고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품절주죠. 품절주 양지사처럼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품절주 무조건 받아가시고요. 자,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아까 신성 카톡 신성 텔레그램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요거 히든 종목 세 종목과 그 단기적으로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까지 전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신성 대응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 요 링크 넣어놨으니까 그냥 요거 대응 전략 자료 받아 가시면은 뭐예요? 전부 다 이 품절주 세 종목과 함께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 필요 없다. 그냥 뉴스만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신성 K나 신성 T 두 개로 좀 보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면 KT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신성 델로테크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크게 없다. 뉴스만 조금 잘 참고하셔서 뭐해라? 좀 빠르게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